예, 시장 이슈 또 관심 기업 살펴보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챗GPT 열풍이 쏠린 인공지능. 사실 좀 주춤하죠. 주가도 주춤하고 뉴스도 좀 주춤한데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 점검하고요.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셀바스 AI 분석하겠습니다. 차트스쿨 미디어 김민성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민성 대표님, 일단 뭐 챗GPT가 열풍이 엄청 있다가 네. 좀 잠잠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참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 요거 이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아직은 설인데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AI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를 창립하고 나서 네. 좀 의견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사직을 해임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 개발을 조금 낮춰야 된다, 이렇게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조금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XAI 기업을 이제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목적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름만 봤을 때도 이제 테슬라도 AI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AI에 대한 산업에 많은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AI는 전 세계적으로 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4차 산업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변경이 되고 있는 만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연구를 좀 중단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워낙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기업 셀바스 AI는 어떤 기업일까요? 정경민 변리사님. 네, 셀바스 AI는 1999년 3월에 설립되어서 200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음성지능, 영상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제공 중에 있고요. 자회사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 AI가 특별히 요즘은 뭐 챗GPT 열풍인데 셀바스 AI는 그 가운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셀바스 AI는 이제 음성지능, 영상지능 기술 쪽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음성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기술들을 의미를 하고, 영상지능은 뭐 필기 인식 같은 OCR 기술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나름 셀바스 AI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셀바스 AI는 AI 융합 제품, 현재 뭐 2021년부터 매출 성장세에 있는데, 뭐 AI 컨택센터, 뭐 솔루션, AI 조서 작성 솔루션, AI 의료 음성 솔루션, 뭐 AI 질환 예측 솔루션 등 뭐 AI 융합 제품 4개 분야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교육 음성 인식 제품인 셀비 스피치 에듀, 그리고 이제 뭐 수거 국어 교육이 가능한 필기 인식 제품인 셀비 펜에 의해서 교과서 솔루션이 셀펍 현재 출시하였습니다. 네. 김 대표님, 셀바스 AI가 이제 컴투스하고 협업한다는 기사가 또 오늘 있더라고요. 그 뉴스 좀 밸류 좀 체크해 주실래요? 네, 이번에 정식 계약에 대한 체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영상 인식, 필기 인식, 메타버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게 MOU 체결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U는 좀 양해각서를 먼저 하고 정식 계약 체결보다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필요성이 아직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식 체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밸류가 상승할 수 있고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셀바스 AI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 10일 날, 월요일 날 주가가 갭으로 뚝 떨어진 게 이제 차트 보면, 네. 얘는 이제 좀 멀찍해갖고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갭 중간에 갭 하나 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잘 가면 또 유상증자냐 돈 마련하려고 주주들이 아주 지금 원성이 많은데요. 유상증자 규모가 중요한 거죠. 규모하고 함께 이 돈을 어디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일단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요. 네. 큰데 이제 명시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AI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번에 좀 합성으로 나온 메타 로빌리티, 메타버스랑 로봇 모빌리티를 합성해서 줄인 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삼자 배정이 아니라 이제 지배 주주들에 대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주주 강민철 대표이사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관계자 지분을 합쳐서 봤을 때는 13.6% 정도 됩니다. 근데 지분율이 많은 편은 아니죠.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배구조까지 영향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게 306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주 발행하는 유상증자가 400만 주로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신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최대 주주가 주주 배정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배구조는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큰 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투자자들이라든지 최근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규모 자체가 커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바스 AI하고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둘 다 유증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증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유증하면서 무증을 같이 이렇게 좀 하는 주주들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상증자만 하니까 주가가 좀 약하죠. 약한 흐름들인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셀바스 AI 특허 현황 좀 체크할까요? 네, 셀바스 AI는 2000년도부터 이제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네. 총 174건 출원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반에는 제법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다소 이제 출원수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158건, 전체 90%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등록률은 174건 중 83건으로 47%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시면은 이제 G06K, G06F, G16H가 제일 많은 특허 출원수를 보이고 있는데 G06K는 그래프 데이터 판독,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인식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G06F는 이제 전기에 의한 데이터 처리, 따라서 AI 부분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G16H는 헬스케어 쪽 특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등록권을 좀 보시자면 2020년도에 출원돼서 2021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 회의 녹음 장치, 녹음 기록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음성지능 기술에 좀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의 음성을 구분을 하고 모든 발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겠다. 따라서 음성을 녹음하는 회의 녹음 장치, 그래서 자동으로 기록됨으로써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기록, 그 작성에 대한 회의 참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한 특허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셀바스 AI 실적하고요. 주가는 좀 약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전망 묶어서 김민성 대표님 해주세요.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연수익을 봤을 때는 한 50억에서 70억 연간 단기 순이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약 800억 가량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든지 메타 로빌리티 쪽은 연구라든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드라마틱한 이제 매출액을 기대하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실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부채 비율이 48.99% 정도로 우리가 한 200% 넘어가면은 과대한 부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기업 대비해서 성장주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조금 적은 편으로 좀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까지 같이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차트를 보셨을 때도 최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많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가 큰 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주 발행가액이 19,71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받을 수 있는 차트에 대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유증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버텨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 그때를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바스 AI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을 다룬다고 해서 다 유망한 기업을 다루지는 또 않습니다. 분석해봤는데 지금 좀 주춤거릴 이유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갈 수 있는 좋은 기업만 다뤄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한 포커스를 좀 맞추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자나 이런 거는 소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셀바스 AI 보다는 이제 어쨌든 AI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예, 오늘 차트스쿨 미디어 김민성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코스피 4포인트, 코스피 1포인트 하락으로 소폭의 약세로 진행이 됩니다. 이슈 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